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대륙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자연의 울림. 이게 수천 년 거에 만들어진 우리들의 언어예요. TV 사람을 만나다. 사물놀이의 대가 김덕수 씨를 지금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사람을 만나다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지혜입니다. 네, 엄지혜 아나운서. 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대단하긴 한데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시나요? 제 기억으로는요. 어렴풋이 그 겨울연가 또 대장금과 같은 드라마에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K-팝이 이제 흐름이라는 말을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미국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을 순회하며 우리가락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려온 한류 원조 또는 원조 한류가 있습니다.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한국적인 신명으로 세상을 두드린 사물놀이에 살아있는 거장 김덕수 선생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1964년에 첫 해외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제가 아주 젖먹을 때인데 그래서 올해가 50주년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해외 공연 50주년 참 뭘 했나 하는데 저 나름대로 신나게 우리 신명으로 네. 놀다 보니까요. 아, 정말 50년이 됐구나. 놀다 보니까 50년이 훌쩍 지났군요. 네, 그렇게 지났습니다. 네. 신선노름 한 것 같아요. 네. 예. 1957년에 이제 5살 나이에 아버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매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되게 사람이 운명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이 길이 나의 운명이다 뭐 이런 예감 같은 게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알고 보니까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저를 지명하셨고 네. 제가 기억이 안 날 때부터 한마디로 하면 싹수가 있었던 거예요. 싹수가 있었다. 보였던 거죠. 네네. 우리 아이들 크면은 100일쯤 되면 또리또리 하잖아. 이렇게 네. 달고요. 네. 근데 5살짜리만이 그 남사당패에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정도 아이만 할 수 있는 네. 최고의 인기 무동 쓰는 거예요. 아. 요즘엔 형식만 남았는데 네. 거의 1시간 그걸 이제 세미놀이라고 그래요. 네. 그 역할을 시키려고 5살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제가 자랄 때까지요. 그러니까 저는 기억이 없지만 이미 교육을 아기 때부터 시작하셨고 네. 그러니까 뭐 조치원에서 저는 그 난장 튼다고 하잖아요. 네. 요즘에 뭐 단호 난장 저쪽 뭐 진주의 개천예술제 이런 게 다 그게 뿌리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대로 정말 조상님의 은덕, 하느님의 그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뭐 그걸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뭐 첫 데뷔 공연에서부터 저는 좋았어요. 네. 그 1978년에 이제 남사당패 출신 젊은 제비들 그러니까 김용배, 이광수, 최종실 이분들과 어울려서 사물놀이를 이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물놀이를 이 마당놀이 성격의 농악을 이렇게 이제 무대 공간으로 가져오게 된 이유가 뭐 어떻습니까? 시대적인 상황인가요? 아니면 공간적인 문제 때문인가요? 78년, 75년 그 시대 상황을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산업사회 정도가 아니고 네. 생활문화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저희들 젊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죠. 새마을 사업이 있었잖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아무리 우리 문화 말살 정책을 해도 네. 마을 단위 6.25 전쟁을 겪으면서 있을 게 없으니까 더욱더 소중했던 게 꽹과리 짐장고복이었는데 이게 생활 속에서 사라졌어요. 네. 악기 울림이 거의 없어져 갈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첫째는 새로운 레파토리 개발이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되살려야 되는데 교육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전으로만 전수되던 것을 간단히 말씀드려서 교수님 우리가 덩실덩실대는 네. 둥글게 감기는 이런 우리들만이 가지고 이게 우리의 에너지예요. 그렇죠. 이거 오금질 한다고 그러죠. 네. 둥글게 감어 싸는. 우리는 그런 그 영원성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 공간으로 당겨지고. 그렇죠. 하나는 레파토리 개발 차원에서 네. 그거의 핵심, 꽹과리 징 장고북으로 40~50명이 하던 거를 압축시키면서 실내화시키면서 네. 시각적인 것 플러스 청각적, 음악적인 것으로 더 많이 네.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레파토리화 한 게 사물놀이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명 나는 이 풍물놀이, 사물 우리의 것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도 사람의 마음을 뛰게끔 하잖아요. 이게 이 사물놀이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팝이나 이런 다른 외국의 유명한 음악 장르와 다르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될 수 있었다. 이 부분이 어디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결국은 신명 싸움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예요. 개인적인 에너지가 얼마나 우리들이 얘기하는 응집되느냐. 공력. 네. 네. 내공. 예. 자, 보세요. 아프리카 다르잖아요. 뭘까요? 중남미 다르고, 중동 다르고, 오세아니아 다 다른 자연의 기운이 있죠. 네. 네. 햇빛이 똑같은 햇빛 같지만 다르고, 땅의 기질도 다르고, 우리 민족이 살아온 자연 속에서 우리 사람들끼리 만들어온 생활 문화 속의 현재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이브레이션이 진동이요. 맥박이고요. 우리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꽹과리 징장구북의 가치는요.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대륙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 자연의 울림, 우리 민족의 생활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DNA적인 기질, 이게 수천 년 거에 만들어진 우리들의 언어예요. 네, 오늘 TV 사람을 만나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김덕수 선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진정한 예술가로 살아가는 김덕수 선생의 일상을 저희가 좀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7월 3일 김덕수와 한울림 예술단으로 구성된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신명나는 국악 공연을 펼친다고 해서 청주로 향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리의 어울림이 중요한 사물놀이. 그곳에서 만난 김덕수 사물놀이패는 쉬지 않고 연습을 거듭하며 소리를 맞춰보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내는 템포가 딴짠짠, 그게 템포가 뭐였던 딴딴딴따단 이렇게 낼 수도 있어 없겠어. 오늘 공연은 우리 충청북도 청주시가 청원군과 함께 통합이 된, 그래서 통합 청주시 축하 공연을 하러 제가 데뷔 50주년 때 만들어진 길이라는 새로운 곡을 가지고 청주시립국악단과 함께 공연을 하고자 와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김덕수 사물놀이패 외에도 중요 무형문화재 이호연과 김점순, 최윤선이 초청되어 청주시립국악단과 함께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들의 리허설이 끝나고 바로 이어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마지막 점검. 그 시각 많은 관중들이 공연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항상 신나고 흥이 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흥 있게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 지금 마음들이 많이 어두울 때 김덕수 선생님 또 공연 보면서 좀 또 위로도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제 정말 공연을 채 몇 분도 남기지 않은 시각.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조금 긴장된 모습으로 무대를 향합니다. 우리 김덕수 사물놀이패 한울림 예술단과 시립국악단이 멋진 또 한바탕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공연. 관중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김덕수 씨와 한울림 예술단이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꽹과리, 징, 장구, 북이 청주시립국악단의 관현악기들과 어울리며 만들어내는 소리는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흥이 담긴 국악공연, 잠시 즐겨보시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휘몰아치는 연주는 절정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치 혼이 빨려 들어가듯 관중들은 모두 숨죽이며 무대를 감상했는데요. 특히 우리 전통 국악과 건반과 기타가 어우러진 협주는 모두가 하나 되는 신명나는 한판이었습니다. 수없는 공연을 평생 해왔지만 우선 시원합니다. 오늘도 시원하고요. 관중들과 함께 신나게 한판 논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빠른 비트를 그렇게 쉽게 처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멋있다고 느꼈고요.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제 기억 속에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는 게요. 제가 어린 시절 듣고 컸던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하여가 속 태평소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 협연 많이 하셨잖아요. 음악을 협연을 하시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좀 우리 음악을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계속 약진하는 겁니다. 네. 진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변화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시대의 예인으로 결국은 약진한다는 표현인데 도전이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사물놀이의 김덕수보다 하여가 때문에 우리 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레파토리 개발이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올린과 현악사중주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꽹과리와 바이올린이 협연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하겠는데요. 못했죠. 우리 선배 조상님들, 우리 아버님 세대까지만 해도요. 그거는 서양의 고전, 오케스트라 음악을 좋아하는 매니아들에게, 특히 그 음악가들에게 네. 연주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 국거리 전단, 동덕궁장단을 맛을 보겠어요. 요즘에 좋아진 거죠. 한국적 곡은 연습도 안 했었어요. 새로운 협주곡이 나왔다. 베토벤, 모차르트만 선호했죠. 이제는 아닙니다. 세계 각양각색의 오케스트라, 팝 오케스트라가 우리 레파토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시키게 되고 그 매니아층이 다 우리 팬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신명으로 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클럽에 하여가도 그래서 하는 거고 그 훨 전부터요. 훨 전부터 그런 걸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라고 봐요. 재밌습니다. 이 사물놀이와 일렉트로닉이 합해졌다.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릭 사물놀이 밴드를 결성하셨다고 들었을 때는요, 생소하기도 하고, 이번에도 또 선생님 큰 건 한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이 김덕수 일렉트릭 사물놀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물놀이 창단 때부터 최고의 서비스 정신에 입각한 메뉴 개발이었거든요. 네.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문화라는 건. 어려운데요. 아니 좋아하시는 계층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저도 뭐 일찍이 말씀드렸지만 세계의 대중문화를 이끌어가는 건 역시 젊은이들이잖아요. 세계하면 클럽입니다. 거기에는 꼭 음악의 사운드만이 아니고 젊은이들이 새로운 팝 음악을 창출해내는 거죠. 거기서 성공하면 세계 스타 돼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웨스트라든지 그쪽에 가면 뭐 최고의 패션 음악이 클럽입니다. 다. 웨스트엔드가 꼭 뭐 뮤지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런던도요. 네. 요즘엔 뭐 또 여러 군데 뭐 클럽 아일랜드도 있다고 그러는데 네. 사실은 그들과 함께 놀고자 하는
일렉트릭 사물놀이를 본격화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연주 잘하는 청년들, 인디 밴드들과 김덕수 일렉트릭 사물놀이를 새로 창단한 거죠. 그거는 클럽의 젊은이들, 세계인들과 함께 젊은이들과 함께 놀아라. 그래야지 이게 세계화되고 진정한 의미의 한류의 뿌리가 될 거다. 사실 한류의 마지막 과제가 무엇이냐라는 논란이 정말 많이 일고 있는데요.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것이야말로 한류의 과제고 어떤 해결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화를 시키고 정말 세계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세계화를 시켜야 되는 이 과정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최종 목표, 최종 도달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역시 우리의 뿌리, 원천을 우리의 본질적인 철학과 우리 정신문화를 바탕을 올바르게 잡고요. 그걸 아주 대중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간단합니다. 브라질 축구라고 안 해요. 삼바 축구라고 그러지. 그렇죠. 장단, 리듬이에요. 네. 예? 그게 브라질 쪽의 신명이고 에너지입니다. 일본 쪽은 수시가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는 뭐예요? 김치 하는데 맛으로만 따지거든? 아니에요. 김치에 에너지가 있거든요. 철학이 있고. 네. 자연 속에서 온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화입니다. 그것을 동독훈, 휘몰이, 그냥 뭐 엇박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속으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일방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 하면 비즈니스 된다는 그런 시간대에 와 있다는. 덮어놓고 가서 우리 거 어려우니까 뭐 좀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 기업인 또 문화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는 이론, 실기 우리 세대에서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주신 거지만 대학에서 가르치게 되고 무시받던 광대 탈춤, 예? 무소. 저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뿌리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네. 색깔, 맛, 멋 이걸 제대로 이제는 인정해야죠. 옛 격언 중에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죠. 김덕수 선생은 온고지신을 넘어서서 온고지창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전통, 우리 것을 지키는 방법,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새롭게 재창조시키는 것이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만의 신명과 에너지, 멋이 담긴 사물놀이가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길 바라면서 TV 사람을 만나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